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사망 원인을 1등부터 쭉 매겨놓은 겁니다. 1등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워낙에 많죠. 그 다음 심장질환, 쇼크 온 거죠. 뇌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경우죠. 그 다음이 자살이에요. 네 번째예요. 이 밑으로 폐렴이 있고요. 그 밑으로 당뇨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 하기도 질환, 9번째가 뭐냐? 교통사고예요. 9번째가. 옛날엔 교통사고가 이 위에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그 이야기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폐렴은 당뇨병하고 둘이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폐렴이 당뇨병 위로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뇨병이야. 당뇨병 환자 많지 않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당뇨병 환자 많이 만나실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볼 때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는 당뇨병 환자보다 많다. 당뇨병 걸렸다고 다 당뇨병으로 죽지 않죠?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다 자살로 죽진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은 저 숫자죠. 무슨 얘기냐? 우리 주변에 당뇨병 환자 많이 보듯이 우리 주변에 지금 죽고자 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여러분 당뇨병 환자 많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두 개예요. 그분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잘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들으면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근데요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개발한 말이에요.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사망 원인 4위라. 이거는 이 사회 전체가 저는 미쳤다라고 생각돼요. 아주 격한 말인지 모르지만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근데 자살에 대해서만큼 이 관심이 없어요. 1년 예산이 90억이에요. 90억이에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 제가 2등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냐면 3천억이에요. 30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 하는 나라에서 그 정도 역할을 못 해준다는 이거 좀 신기한 나라다. 사회적 질병이라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보건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감당해 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노년층의 자살이 많아요. 자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0대의 성적비관 왕따, 20대의 실연 그러는데 자살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이제 자살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령대별로. 우리나라 평균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2009년도 통계인데 이때 31명이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로 한 해 동안 죽은 사람 숫자인데 80대 이상 127명입니다.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을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이거 뭐 3대 거짓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돌아가세요. 많이 돌아가셔요. 근데 어르신들 자살은 저게 다가 아니에요. 솔직히는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 자살해서 돌아가시면 그냥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숨겨놓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자살이 많을까? 삶의 고난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병 들었죠? 식구들이 돌아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한 또 자살의 특징인데 뭐냐면 노인들의 자살은 이타적 자살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너무 안타깝죠. 생애 가치예요.
내가 왜 살았지? 앞으로 내가 이러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억울함이에요.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와보지도 않고 용돈도 안 보내고. 이 억울함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사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안 져줄까? 억울함이에요.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길요, 이러한 분노가 쌓여서 밖으로 향하면 범죄가 되고요, 안으로 향하면 자살이 된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아주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최근 통계 어르신들 자살이 100명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 복지가 확충되기 시작하니까요, 자살이 확 줄은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요, 자살은 줄일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자살은 줄어요. 어르신들 자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요, 40대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연령대별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디냐? 40대예요. 그 다음 50대, 30대예요. 이 나이대 많이 해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할까요? 똑똑하셔라. 남자가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2배 정도 되는데, 이 나이대가 되면 3배예요. 여자에 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죽냐? 4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누군 줄 몰라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 벌어야죠, 부장 돼야죠, 뭐 해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이때쯤 되면 되게 그 마라톤의 중간 지점이 끝나요. 그럼 내가 누구지? 왜 살았지? 솔직히 40대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연봉 얼마에, 직책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생겼느냐? 해고당했어요. 해직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봉과 직책이 나였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내 삶을 돈에다 갖다 맞춰놨기 때문에. 돈에다 갖다 맞춰놓으니까 그것이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의미 설정이에요. 사람이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사는 거에 의미를 잘 모르고 산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제가 40대 그 남자들 심층 인터뷰를 이렇게 해봤어요. 대한민국 남자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30대 후반쯤 되면 이 월급 가지고 내가 애들 대학 보내고 노후생활하고 부모님 공양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쯤 되면 회사를 때려쳐요. 그리고 뭘 하죠? 치킨집을 해요. 다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치킨집을 해요. 그러면 창업을 하고 1년 내에 50%가 망합니다. 중소기업청 통계입니다. 1년 내에 50%가 망합니다. 3년이 지나면 80%가 망한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이, 40대 90% 이상이 자기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이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잘한다.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집 들어가면 아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가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요, 어디서든 위로를 못 받고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마음을 잡을 데가 없는 거죠.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40대 남자들, 여러분 40대 주변에 계시면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괜찮냐고, 그럼 한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조사입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그 청소년 의식 조사를 어느 언론사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봤던 사람, 지난 1년 동안 그랬더니 한 30% 나왔어요. 딱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0%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죠. 30%예요. 그럼 6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란 얘기예요. 100%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 넌크리스찬을 구별을 해봤는데 넌크리스찬이 좀 높게 나오고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약 한 평균에 한 3%? 4% 정도 적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살 예방하고 있으니까 교회 중등부 자살 예방 교육 좀 시켜달라고 자기 아기 얘기를 해요. 애를 혼냈어요. 착한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를 혼냈어요. 애가 너무 조용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애가 아파트에서 창문 열고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남의 일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자살 시도가 있었던 학교들, 죽었거나 살았거나 65개 교회래요. 결코 적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진짜 많은 건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는 애들에 대한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통계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애들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자살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다들 어렵고 힘드니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들을 한두 번쯤 하죠. 근데 그 순간에 왜 안 하냐 하면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렇게 벽이에요. 벽으로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죽어야겠다고 벌써 마음을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벽을 한 번씩 넘은 거예요. 벽을 한 번 넘는 건 어려워도요, 2번 넘는 건 쉬워요. 그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 매번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쫓아와요. 죽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고 강사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요,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우리들이 표시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요, 자살 예방 교육할 때 이 말을 꼭 해요.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아. 엄마 아빠처럼 살면 어렵고 힘들 것 같지? 그래도 참 행복하니까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충격을 받아요. 우리 엄마가 행복하다고? 우리 아빠가 행복하다고? 충격을 받아요. 애들한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으로는 행복하면서도요, 남편한테 퉁 하고 아내한테 퉁 하고 그러면서 둘이 왜 사는지 애들이 고민을 해줘요. 돈이 좀 없어도 그런 대로 살만하다라는 걸,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대로 살만하다라는 걸 애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붙잡고 자꾸 너 엄마처럼 살지 마, 너 아빠처럼 살지 마,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중2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사고 쳤는데 요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청소년 자살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물어보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 인생의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정해주고 내가 꿈꿨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내 이 성적 가지고 어느 대학 갈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도 공부에 매이다 보니까.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겠다가 결정이 나버리니까 애들이 그때 좌절을 해요. 그리고 사고를 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왜 그래요? 벌써 포기가 끝난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나라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애들을 갖다가 이 전쟁 같은 데다가 몰아넣고 막 싸움시키고 너 1등 해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남편들 붙잡아 놓고서 당신 얼마 벌어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집은 쉬는데
다른 데 가서 뛰어도 암만 힘들어도 정글을 뛰어다닐지라도 집에 와서는 좀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이미 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가정만 만들어 주셔도 우리나라 자살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자살이요 급격하게 늘었어요. 언제 자살이 확 뛰었어요? 98년. 무슨 일이 있었죠? IMF예요.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의 꿈은 뭐냐? 9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에요. 그때는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IMF가 지나고부터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치고 올라온 겁니다. IMF가 우리에게 준 건 뭐죠? 생각을 바꿔놨어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우리한테 깊숙이 바꿔놨어요. 돈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야겠다.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죽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바꿔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가치관, 죽음의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전 그럼 될 것 같아요. IMF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살 문제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문화가 죽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고, 여차하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사고가 4번째 있다가 9번째가 됐어요.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 2.5배 정도, 그 죽은 사람 숫자를 비교해보면 2.5배 정도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었느냐? 교통문화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 옛날에 운전 험하게 하고 다녔잖아요. 파란불이라고 건넜다가 죽는 수가 많았죠. 교통질서 안 지켰어요. 근데 교통문화가 바뀌니까 교통사고가 줄고 사람도 적게 죽는 거예요. 교통문화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몰래 지키고 있다가 신호등 지키는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냉장고 하나 주니까 사람들이, 교통문화가, 사람들 생각이 바뀌니까 교통문화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니까 교통사고가 줄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줄어든 거예요. 문화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경규 씨를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양심냉장고 대신에 생명의 신호등 운동을 같이 하자. 좀 이래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자살은 확연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